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공감다락방 애청자 여러분, IM 교육연구소 임준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IM 교육연구소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을 실천하고 계시고 또 어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진행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듣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정체성, 특히 우리 다문화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IM 교육연구소의 대표 임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사님의 박사 논문은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인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제 삶의 만족도와 부모의 그 지지를 연구하는 것이 또 많지도 않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흔히 생각하듯 정체성의 혼란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부모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환경 속에서 부모의 지지와 이해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한국 사회의 교육 제도나 진로 정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렇죠. 자녀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지도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지지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아이가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을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반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다문화 청소년 하면 또 다문화 가족들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하는 게 정체성 혼란이거든요. 네. 이제 박사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정체성 혼란 문제도 있지만 그 혼란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될 해결될 부분이 바로 부모의 지지와 이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바로 그 부모 지지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성취 동기를 이끌어 올리는 핵심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국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연결될 때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제 그 부모 교육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부모 교육하면은 무엇을 만들고 그저 즐겁게 같이 놀아주고 하는 어떤 놀이 중심이라든가 흥미 위주의 그저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 위주였으면, 이제는 정말 좀 그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는 특이점 시대를 이제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는 좀 더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부모 교육, 좀 심층적인 그런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임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게, 좋은 그런 또 프로그램이나 또는 연구가 또 기대가 되거든요. 연구를 통해서 접하신 다문화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이제 진로 장벽,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또 이들이 겪는 부모 지지의 실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의 부족과 진로의 부재입니다.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한국어를 잘하면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언어보다 더 깊은 문화적, 심리적 격차가 아이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저의 이전 연구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진로 지지가 진로 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지지가 부족할수록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을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보의 부족은 불안으로,
불안은 다시 자신감의 결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보면 그 이 부모님들이 불만이 네. 불안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청소년이 아니라도 우리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부모들도 불안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까지도 그 부모의 불안으로 인해서 무기력을 경험한다든가 또 이제 자신감 결여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문화 청소년들의 부모의 불안은 정말 이건 좀 아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점은 많은 가정에서 가족의 지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네. 그 방식이 한국 사회의 맥락이나 학교 문화와 맞지 않아서 네. 아이들이 그것을 격려가 아닌 잔소리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네.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아이는 부담으로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IM 교육연구소를 통해서 바로 이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문화적 매개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부모님의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과 진로 체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아이는 부모의 진심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IM 교육연구소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핵심 방향입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할이 좀 잘 되길 바라고요. IM 교육연구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독자적인 프로그램이나 또 이제 연구 모델을 뭐 제시하고 있으신지 또 특히 부모의 진로 지지와 관련해서 어떤 특화된 교육을 앞으로 뭐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IM 교육연구소는 다문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서 세대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천이 하나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연구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소는 3가지 대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가족 자긍심 프로젝트 함께 쓰는 역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족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면서 뿌리의 긍정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미셔너리 키즈 프로젝트로서 해외 선교사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신앙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도록 돕는 멘토링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세대를 넘어 이해와 공존의 길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Z세대와 알파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이해를 연구하고 소통의 장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근데 요 3가지를 보니까 너무 시대적으로 딱 필요한 네. 그런 것만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그 다문화 가족의 자긍심 프로젝트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게 네.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게 부모 교육을 할 때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가족의 어떤 역사를 좀 이렇게 뿌리를 기록하는 거 이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뭐 다문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두 번째 사실 해외 선교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 청소년 못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어떤 생활의 급격한 변화라든가 한국의 교육계의 어떤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문화 청소년들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역시 박사님께서 이걸 맥을 잘 짚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네.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IM 교육연구소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부모 진로 지지를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자녀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네.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동행형 부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꿈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네. 연구소의 비전입니다. 결국 IM 교육연구소가 바라본 미래는 청소년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부모가 그 이야기에 따뜻하게 귀 기울이는 네. 사회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준 박사님의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이제 핵심 요인으로 그 부모의 지지와 그리고 이제 이중 문화 수용 태도 네. 그리고 이제 자아 존중감과 이제 사회적 역량을 강조하셨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또 부모 진로 지지를 핵심 과제로 삼고 계신데
기존의 부모 교육과는 좀 어떤 게 다른 건지 또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이제 요구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IM 교육연구소는 연구, 교육, 실천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론적 근거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 다시 그 현장의 데이터를 연구로 되돌려 반영하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부모 진로 지지는 단순한 조언이나 지도 차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믿어주는 동행자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IM 교육연구소는 동행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부모 스스로도 자신이 겪지 못했던 한국 사회 진로 환경을 이해하고 자녀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즉 부모가 먼저 배우는 순간 자녀에게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지지자가 생기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연구의 실제화를 위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3가지 방향의 실천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출연자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여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동반 성장 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게 굉장히 이제 부모 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이 방송의 이제 일부에는 이제 리딩 해피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제가 이제 동반 성장 모델은 그 서천석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네. 네. 하여튼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부모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도모하는 그런 걸 소개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라는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사제 동행 선생님이다. 예, 사제 동행하시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일 좋은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동행하는 것이다. 늘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박사님이 지향하고 있는 그 부모 교육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한 겁니다. 네. 네. 앞에서 언급하셨던 IM 교육연구소와 독자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각 프로젝트의 그 어떤 철학과 교육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자긍심 프로젝트 함께 쓰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프로젝트는 각 가정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기록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글을 쓰는 이 과정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가족의 마음을 연결하고 나의 뿌리를 긍정하는 회복의 여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쓰는 역사 프로젝트는 프로그램과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 내용과 프로그램을 담은 단행본 형태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미셔너리 키즈 멘토링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해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오가며 자라난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신앙과 진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멘토와 멘티가 서로의 세계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해와 교육이 사랑의 교육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12회차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선교사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세대를 넘어 이해와 공존의 길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Z세대와 알파세대가 중심이 된 세대 간의 대화와 공감의 장을 만드는 연구입니다. 다문화라는 주제를 한 사회의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세대 간의 이해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대 연구를 진행하면서 단행본 형태의 책으로 집필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술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초안이 지난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는 모 출판사와 출간을 위한 기획 미팅도 진행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책이 출간이 되면 북 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3가지 프로젝트는 각각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해를 통해 사랑에 이르는 교육이라는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함께 쓰는 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가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뭐 짧게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자세한 이제 좀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데 다문화 가족 자긍심 프로젝트 함께 쓰는 역사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록하기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네.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쓰며 자긍심을 회복하는 교육적 여정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다문화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량, 즉 문제 해결 능력과 관계 조정 능력이 네.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의 근저에는 반드시 자아 존중감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존감 회복의 열쇠를 우리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한국의 역사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의 뿌리가 존재했습니다. 우리 성씨를 보면 그 증거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네. 예를 들어 서역, 중국, 몽골 등 다양한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기화하여 우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일부로 살아왔습니다. 즉 다문화는 외부로부터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DNA 속에 살아있는 역사적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인식의 전환은 이 임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꼭 기록이 좀 남고 기억되어졌으면 좋겠는 게 다문화는 외부로부터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DNA 속에 살아있는 역사적 현실이다라는 걸 네. 우리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함께 쓰는 역사 프로젝트는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을 오늘의 교육에 연결하는 시도입니다. 가족이 함께 글을 쓰며 우리 가문의 이름 속에 깃든 이야기를 되살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해온 존재라는 자긍심을 회복하는 걸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정체성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회복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이 스스로를 당당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고자 합니다. 네. 결국 이 프로그램은 한 가족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포용과 공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부모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임 박사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 특이점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 능력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관계 조정 능력인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자아 존중감이 바탕이 되는데 그 자아 존중감은 결국은 부모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변함이 없고 이런 모든 어떤 훈련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정말 뿌리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좀 인식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조부모, 외조부모 이름을 좀 아는지 물어보면 4명의 조부모들의 이름을 아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정말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문의 역사, 가문의 뿌리를 다시 쓰는 거에 임 박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긍심의 열쇠를 찾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역사 속에서 자긍심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문화 청소년 혹은 우리 모두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다고 보십니까?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핵심 초점은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심리적, 문화적 뿌리임을
드러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예, 역사 속에서 자긍심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찬양하거나 조상의 업적을 기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뿌리를 성찰하고 그 속에서 오늘의 나를 이해하려는 인문적 여정입니다. 저 역시 맞길 임시로 본관은 풍천입니다. 네. 네. 우리 선조는 고려시대 원나라의 제국대장 공주를 수행하여 고려로 들어온 한족 출신 관리였다고 합니다. 예, 그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 후손이 바로 지금 우리 가족이자 제 자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 역시 다문화의 후손이며 다문화란 결코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역사 속에 깊게 스며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성씨 가운데 외래의 기원을 가진 가문이 많고 그 후손들은 정치, 문화,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임 박사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우리의 역사 속에 이미 우리의 다문화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결국 역사 속 자긍심이란 나의 뿌리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다문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이며 가족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인식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넘어 자신과 공동체를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만드는 자존감의 근원이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단일 민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나 역시 다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의 대변환을 통해 다문화가 이미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지금의 다문화 가족들이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고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자랑스러운 나의 역사를 써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임 박사님께서 함께 쓰는 역사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런 어떤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함께 쓰는 역사에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 가족 중에 이제 상담을 하는 가족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좀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의 대상인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흔히 엘리트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깜짝 놀랐다고 저에게 말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다문화뿐만 아니라 이 임준 박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모든 우리 다문화 청소년을 비롯한 뭐 탈북 청소년부터 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단지 한 세대의 기록을 넘어서 미래 세대의 정체성과 사회 통합에도 크게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영향이.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현재 어디까지 좀 이어지고 있나요? 준비가 되고 있는지. 네, 이 함께 쓰는 역사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활동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정체성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문화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인식하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다름을 낯설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이 바로 정체성의 뿌리이자 사회 통합의 씨앗이 됩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 프로젝트는 지난 4월에 개념 연구를 시작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1월 초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행이 이제 완성까지 이루는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원만하게 잘 좀 이렇게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좀 신선한 관점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박사님 말씀처럼 다문화에 대한 인식 대변환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두 번째 만남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다문화 청소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또 멘토들에게 박사님의 전문가적인 통찰과 함께 간단한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배움과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IM 교육연구소는 그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함께 돕는 동행자가 되고자 합니다.
다문화 청소년이 단순히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감다락방은 임준 박사님과 함께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지의 중요성과 다문화 가족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젝트 함께 쓰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IM 교육연구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IM 교육연구소의 도전과 성취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려나갈 비전에 대해서 또 다음 2주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공감다락방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